생긴 거 숙제 먼저 이야기를 할게. 이거 일주일 동안 한 건 다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네, 이거 스프링 책 한 권 다 풀어. 우리 고3이잖아. 그 정도는 해줘야지. 한 권 다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근데 하나 빼줄게. 얘들아 빨리 36쪽 펴봐봐. 36쪽. 36쪽에 X 쳐줘. X 빨리 X 쳐. 빨리. 그것까지는 굳이 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야 문제 무섭게 생겼지. 37쪽에 그래프 봐봐. 거지같이 생겼잖아. 자 요거 빼줄게. 자 요거 빼줄 테니까는 그렇지. 자 나머지는 다 풀어오세요. 우리 일주일에 요 정도는 해줘야 돼. 별로 안 많아 얘들아. 안 많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은 뒤에 보면 절반 정도는 그냥 답지야. 해설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요거 보세요. 그럼 우리 지금 당장은 뭐 할 거냐면 12쪽 펴줘. 12쪽에 블록체인 갈 건데 시간 8분 드릴 거예요. 근데 얘들아 우리 블록체인 들어보지 않았어? 안 들어봤어? 남학생들. 뭐 할 때 이 얘기 되게 많이 나왔는데? 비트코인. 비트코인한테 블록체인 기술이 나왔단 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뉴스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뉴스 헤드라인이라도 보라고. 왜냐면 교수들이 그런 걸 뉴스를 듣다가 들어가서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요즘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거는 관세입니다. 왜 그런지 알지? 미국의 트럼프가 이게 그거. 그래서 이제 그 국제 정세를 조금 봐주는 게 좋고 일단은 블록체인 어렵지는 않아서 시간을 8분 줄게. 8분 주니까 거의 풀더라고. 나는 보세요.
시간 됐어. 시간이 막 부족하진 않았던 것 같아. 우리 애기들 훌륭해. 그 앞에 답 써놨으니까는 봐줘. 5번의 정답 4번인데 그 언매 기준. 원래 언매 정답률이 화작 정답률보다,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의 정답률보다 한 15% 정도 높거든. 언매 기준 5번 정답률 85%입니다. 그럼 화작은 한 70%겠거니 생각하면 돼. 자, 6번도 언매 기준 정답률 80%였어. 화작 한 60% 정도? 자, 7번에 언매 기준 정답률 67%요. 그리고 8번 언매 기준 78%. 화작은 다 15%씩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내용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럼 봐. 12페이지 우리 본문 밑에 좀 칸이 있거든? 여백이 있어. 요거 좀 써줘 얘들아. 자, 구조도 요렇게 그리란 뜻이야. 첫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게 뭔지. 근데 잘 봐줘. 내가 읽기만 해도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문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건 굳이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연습을 해 얘들아. 시험 중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거 안 될 거야. 안 될 건데 평소에는 요 연습을 해야 나중에는 손으로 쓰지 않고도 머릿속에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쌤이 1번 문단부터 4번 문단까지 쭉 중요한 걸 써놓기는 했는데 이거 베껴 쓰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하냐면 아 맞아 저거 중요했지. 아 맞아 이 부분에서 문제 나왔지. 응? 아 내가 이거 놓쳤는데 선생님 요거 써놨네? 요렇게 느낌이 좀 와줘야 돼. 일단은 써줘. 그래 사진으로 써놓고 나중에 써줘. 주야 빨리 쓰라니까. 사진 찍어놓고 나중에 베껴도 돼요. 쓸 시간을 다 주지는 못해서. 사진 찍을 시기야. 빨리 사진. 주야 손 놓고 있으면 어떡해. 가만 안 둬. 왜서야 왜 멍 때리고 있어? 그림을 이해하고 있어? 노드고요.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이 뭔지 아예 모르니까 얘들아. 블록체인이 뭐냐면 그 원래는 봐봐. 이거 이제 비트코인 서로 이제 거래할 때 원래는 요런 식이야 얘들아. 중앙 컴퓨터가 있고 접속하는 A, B의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에 데이터가 다 있어. 그럼 여기가 해킹 당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야.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때? 우리 은행처럼 종이에 전산이 남지가 않잖아. 그냥 내 컴퓨터 안에만 있는 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 위험해. 그래서 똑같은 거래 내역을 A, B가 거래를 한다면은 A에도 저장, B에도 저장. 그래서 이게 무단으로 해킹당해서 변경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비트코인이야. 그럼 봐. 일단 첫 번째 문단 먼저 봐줘. 자, 이거 나중에 쓰고.
첫 번째 문단 먼저 봐줘. 자, 첫 번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를 이해를 해줘야 돼. 얘들아, 첫 번째 문단을 읽을 때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이셔야 돼요. 전체 이 글에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문단에 다 들어있어. 그럼 봐. 블록체인 기술이래. 그럼 이게 왜 이름이 블록체인인지를 이해를 좀 해줘야 돼. 자, 얘는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서 체인 형태로 연결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름이 블록체인이구나. 아, 데이터를 블록별로 묶어서, 즉 퍼즐처럼 이 여러 개를 묶어서 체인으로 연결시키는 게 블록체인이구나. 그럼 이 블록체인은 왜 필요할까?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기술하는, 자, 이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래. 여기 형광펜 쳐줬어야 돼. 여기에 집중을 빡 해줬어야 돼. 아, 중복 저장? 왜? 중복 저장 왜? 라는 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어야 돼. 그럼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들의 집합을 블록체인이라고 하고, 자, 여기까지 연결됐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자, 블록은 데이터의 한 묶음. 이걸 체인처럼 연결한 게 블록체인.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뭐라고 한다? 노드라고 한다. 그럼 봐. A 노드 있고 B 노드 있고 C 노드 있고 D 노드 있는 거야. 얘네들 간의 데이터를 서로 연결시켜서 중복으로 저장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어느 한 컴퓨터에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중복으로 같은 내용을 저장한다고요. 자, 새로 생성된 블록 데이터의 집합인 블록은 노드들에 전파되는 거야. 왜 노드가 아니라 노드들이야? 왜 노드들이야, 재호야? 중복 저장 여러 대의 컴퓨터에 저장해야 된다며. 그러면 노드들에 가야지, 이 데이터가.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자, 노드들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의 새로운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 부딪히지는 않는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얘들아, 자, 중복 저장이랑 이중 저장은 다른 얘기야. 이중 저장은 이미 한번 저장된 걸 또 저장하는지를 검수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 수가 많아져. 한 번 저장한 거 또 저장하면은 데이터 수가 많아지잖아. 그럼 성능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중 저장하지 않기로 검증을 한대. 자, 검증이 끝난 블록을 다른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자, 모든 노드들 밑줄 쳐줘. 자, 독서 읽을 때 모든, 다수의, 일부, 예외 없이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중요합니다.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서 정해진다. 이해가 됐어? 아, 이 블록체인을 우리 안에 연결할지 말지, 저장할지 말지는 모든 노드들이 승인 과정을 거친대. 그래서 이 부분에서 6번에 5번 선지 나왔잖아. 6번에 1번 선지요. 6번에 1번, 5번 선지 나왔어요. 자, 승인이 완료된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이 되고, 이 블록체인은 노드들에 저장이 되는 거야. 왜 노드들이야, 계속? 뭐 하는 게? 그렇게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니까. 이 노드, 저 노드에 둘 다 저장이 되어야 하는 거야. 승인 과정에는 뭐가 사용된다? 합의 알고리즘. 그럼 왜 얘는 이름이 합의 알고리즘이게? 모든 노드들이 그래, 합의를 거쳐야 되잖아. 모든 노드들이 야, 이거 저장하자라고 합의를 거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이었던 거야, 이름이. 자, 아,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 왜 합의 알고리즘이지? 궁금했어야 돼. 왜 블록체인이지? 궁금했어야 돼. 이 기술 왜 쓰지? 궁금했어야 돼. 왜 자꾸 한 노드가 아니라 노드들이, 모든 노드들이 승인 과정에 참여하지? 궁금했어야 돼.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자, 이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 증명이 있는 거야. 여기 6번에 1번 나왔었어. 여기서 6번에 1번. 자, 6번에 1번에 뭐래? 자,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들을 결정해? 아니요, 모든 노드들이 다 같이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5번에 4번 봐줘.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 증명의 한 예야? 아니, 작업 증명이 합의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거야. 그치? 그래서 보기에서도 나왔잖아. 보기에 A는 작업 증명이 아닌 다른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사용했다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첫 번째 문단이 읽으면서 계속 턱턱 걸리는 느낌이 들어줘야 돼. 스무스하게 읽으면 안 돼요. 알겠어?
자, 이게 첫 문단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방법이야. 생각을 계속하면서 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야 돼. 생각을 계속하면서 읽어줘야 돼.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봐줘.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 여러 대의 컴퓨터에 저장,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었어. 그래서 모든 노드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네. 그럼 노드는 뭘 한다? 검증하는데 뭘 검증하냐면 상충되지는 않는지, 이중으로 저장된 건 않는지를 검증한다고요. 자, 그래서 검증한 다음에 모든 노드들이 승인 과정을 거쳐서 저장하는데 이 승인 과정 중에 하나가 합의 알고리즘이고 합의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작업 증명이라고.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성능이 좋다. 우리 이런 말은 알지?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가 된대. 옳지. 속도가 빠른 게 성능이 좋은 거겠지. 자,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그렇지. 같은 시간이라면 많이 저장되는 게 성능이 좋은 거일 거야. 계산될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형과 비공개형으로 구분됐대요. 자, 구분하기 시작했어. 이제 각각의 특징 물어볼 거다. 뻔해. 뒤에 뭐가 나올지 계속 예측해야지. 자, 비공개형은 공개형과 달리 노드 수에 제한이 있대. 이게 무슨 뜻이야? 왜 비공개형은 얘들아? 봐봐. 공개형, 비공개형 이름부터 해서 눈치채줬어야 돼. 공개형은 모든 컴퓨터가 참여할 수 있는 거야. 공개되어 있잖아. 그럼 노드 수에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봐. 많이 참여하니까 속도가 떨어지지 않겠어? 왜? 저장하려면 어떤 노드들? 모든 노드들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 그러면 노드 수가 계속 많아지면은 속도가 계속 느려지겠지. 근데 봐줘. 비공개형은 말 그대로 비공개, 그냥 특정 사람들만 승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특정 사람들만. 그래서 노드 수의 제한이 있지. 노드 수의 제한이 있다면 속도는 빨라지지 않겠어? 검증받아야 되는 컴퓨터의 개수가 줄어들잖아. 이해가 돼? 노드랑 컴퓨터랑 같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봐. 자, 일반적으로 공개형에 비해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죠. 따라서 비공개형은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줄이야. 비공개형은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능이 높다고 할 수가 있대. 자, 세 번째. 자,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고 할 거야. 자, 무결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장점이래요. 오, 무단으로 변경이 안 돼. 해킹하기 어렵나 보다. 사기치기 어렵나 보다 생각해주면 돼. 자,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 변경된 블록과 이후 블록들의 블록체인의 연결이 끊어지는데. 변경되면 연결이 끊어져? 그러면 거래 못하겠네. 자, 끊어진 모든 블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한대요. 그래서 연결을 복구하는 게 어려워. 즉,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게 어려우므로 블록체인 데이터는 무결성이 높다. 자, 요거 화살표 통해서 정리해 주세요. 자, 변경이 어려운 성질을 무결성이라고 할 건데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 연결 끊어져 버려. 다시 연결한 거면 또 다시 뭐 해야 돼? 모든 노드들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돼. 어렵겠네, 그러면. 변경이 어렵겠네. 자, 그런데 이와 달리 얘들아, 무단 변경과는 달리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승인된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는 것, 즉 손실, 일부가 손실되었을 때 원래로 복원시키는 건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대. 그래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대. 얘들아, 쓰는 데 집중하면 안 돼. 따라와야 돼. 자, 왜 복원이 용이해? 승인 과정이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왜 복원이 용이하지? 속도가 빨라지는 건 승인 과정 필요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쳐. 왜 복원이 용이하지? 그렇지, 중복 저장되어 있잖아. 그럼 다른 데 컴퓨터에 있는 거 가지고 오면 되겠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첫 번째 문단 그냥 넘기지 말라고요. 완벽하게 첫 문단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래서 여기 안 그래도 기억 미줄 쳐져 있잖아요. 평가원에서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은 분명히 기억 뒤에 요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거야. 다른 노드에 중복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복원이 용이하다라는 문장이 들어 있었을 거야.
근데 그걸 쏙 빼고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게 평가원이 문제를 내는 방식이야. 이해됐어? 이 부분 다른 거에 중복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고 기억 들어간 문제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문단 와줘.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 보안성. 자, 첫 번째 보안성이야. 세 가지 특성이라 그럼 1, 2, 3번 나오고 1, 2, 3번 비교하는 문제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기 문제에서 그게 나왔잖아. 자, 보안성은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무단 변경이 어려운 거 무슨 성이었어? 빨리 찾아. 주야. 아니야, 보안성 말고 앞에. 무단 변경 어려운 거. 무결성이랑 연관이 있네. 자, 그럼 보안성은 무결성 플러스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서로 다른 블록 혹은 단일 블록의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 그럼 데이터 수를 줄여주겠네. 이 검증이 있다 그랬잖아. 어렵다는 성질이고요.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 해줘야 돼, 얘들아. 자, 줄어들거나 감소하면 나왔을 때 자, 이런 기술 지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화살표 표시입니다. 자, 시간이 줄어들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 뭐다? 보안성이 떨어진다. 자, 두 번째 탈중앙성은 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하고 그렇지. 중앙이 뭐야, 얘들아? 중앙 집권이 뭐야? 왕 한 명, 정부 한 개 이거였잖아. 근데 탈중앙성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노드들의 분산해서 정보를 저장하겠다는 뜻이었어. 그럼 봐줘. 자, 탈중앙성은 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를, 다수의 컴퓨터,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특정 노드 한두 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성질이야. 그래서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당연히 감소하지 않겠어? 특정 노드들만 승인 과정에 참여한다면? 옳지. 자, 세 번째 확장성은 말 그대로 확장, 다른 유통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느냐야. 확장성은 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할 만큼 성능이 높아. 확장성 성능이랑 직결되어 있네. 성능이 높고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성질이래요. 자, 노드 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성능이 저하돼. 왜? 노드 수가 증가하면 왜 당연히 성능이 저하돼? 뭐가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성능이 뭐였어? 저장 속도. 속도가 얼만큼 빠르냐, 즉 시간이 얼만큼 적게 드냐가 성능이었잖아. 그럼 노드 수가 많아지면 여러 개의 모든 노드들에서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 성능 떨어지네. 요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됐었어. 이해됐어? 자, 성능이 저하되므로 확장성이 높다라는 거는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라는 의미야. 자, 여기 잘 봐줘야 돼, 얘들아. 자,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는 이게 노드 수가 많아질수록 성능이 좋아진다가 아니야. 다시, 자, 노드 수가 늘어나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라는 건 노드 수가 많아지면 성능 저하가 생기긴 생긴다는 소리야. 그치? 낚이면 안 돼. 생기긴 생기는데 그 정도가 크지 않다고요. 그럼 봐. 그래서 기술 변화 없이, 즉 그대로의 기술을 유지할 때 성능, 확장성에서 말하는 성능을 높이려면 노드 수를 제한해줘야 돼. 왜? 수가 늘어나면 얘가 성능이 저하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이해됐어? 여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자, 그런데 봐줘. 자, 오른쪽 위에 노드 수를 제한하면 성능 저하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친절하게 다시 한번 알려줬네. 자,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을 함께 높일 수가 없대요. 왜? 자, 수가 늘어나면, 수가 떨어지면 보안성 떨어져. 노드 수가 없어지면 보안성이 떨어진다고. 근데 얘는 얘도 수가 줄어들면 탈중앙성이 떨어져. 근데 얘는 수가 줄어나야 확장성이 올라가. 그러니까 세 개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야. 이해됐어, 주연아? 여기 이해가 됐을까? 나경 괜찮아? 자, 그래서요. 함께 높일 수는 없대요. 자, 그래서 5번 아까 얘기했고 6번도 얘기했고 자, 7번도 중복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까지 했어. 자, 그럼 8번 봐줘. 8번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거야, 얘들아. 비문학은 보기 먼저 읽을 필요가 일절 없다. 자, 노드 수가, 자, A 먼저 봐줘. 노드 수가 10개로 고정되어 있대. 그럼 이거 공개형이야, 비공개형이야?
비공개형이잖아. 그럼 비공개형의 특징을 다 갖고 있겠네. 되었어. 됐니? 네네네. 자, 그럼 A 업체는 이전에 사용하던 작업 증명 대신 속도가 더 빠른 합의 알고리즘을 따로 개발을 한 거야.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건 맞는데 작업 증명을 사용하지는 않아. 그래서 5번, 8번에 5번에 승인 과정이 다르다가 맞는 말이야. 다른 걸 개발했으니까. 또 봐줘 얘들아. 수가 제한되어 있고 즉 노드 수가 적고 속도가 빠르다면 뭐가? 보안성이 떨어져. 왜? 시간이 조금 들고 수가 제한되면 보안성이 줄어들다 그랬잖아. 그래서 1번 A, 1번, 8번의 1번 선지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이주보다 확장성이 높아진 건 맞는데 보안성이 높아진 건 아니야. 수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보안성은 줄어들어요. 자, 또 A 다시 보기로 와줘. 세 번째 줄에 A는 유통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 옳지 확장성을 초과 달성했대. 자, 한편 B 업체는 최근 A 업체보다 데이터 위조 불가능성이 뭐야 얘들아?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성질. 보안성, 무결성, 옳지 보안성을 높였대요. 그럼 B가 A보다 보안성이 높다. 자, 이 기술은 노드 수에 제한이 없대요. 그럼 이거 무슨 형이야? 공개형. 자, 그래서 200개의 노드가 참여하고 있는 수가 많아져. 그럼 무슨 성이 높아져? 보안성과 그렇지 탈중앙성이 높아져. 그리고 승인 과정에서는 뭘 사용한다고? 작업 증명을 사용한대요. 아까 A 업체가 작업 증명보다 속도가 빠른 걸 개발했다 그랬지? 그럼 B 업체가 A 업체보다 속도는 느리겠네.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 그럼 8번 틀린 사람들은 요 연습을 조금 더 해야 돼. 요 세 가지가 나왔고 얘네가 상관관계, 이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고 7번 틀린 사람들은 추론을 자꾸 생각해 줘야 돼요. 왜 계속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해줘야 돼. 됐어요. 5번, 6번 틀린 사람들은 내용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6번, 16쪽 봐줘. 문학이지? 우리 겨울방학 동안 제일 중요한 건 독서이기 때문에 문학은 작품 설명 위주로 갈 거야. 자, 문학이야. 2가지 이상의 시가 나왔어. 야, 모르는 시 나왔을 때 뭐부터 봐야 되냐? 보기 먼저 봐줘야 되지. 그렇지 얘들아. 자, 독서는 보기 먼저 볼 필요가 없지만 문학은 보기 먼저 봐줘야 돼. 그럼 16번에 보기 봐줘. 자, 이육사와 이용학이야. 264 시 하나, 이용학 시 하나 나왔네. 자, 이 시세계에서는 부정적인 현실 밑줄 쳐줘. 현실은 일단 부정이야. 부정적인 현실이야. 그럼 264 부정적인 현실 뭐겠어? 264 일제강점기, 이용학 일제강점기. 자, 부정적인 현실과 현실을 공유하는 존재들. 그럼 화자만 나오지 않네? 누군가가 함께 나올 거야. 근데 이 함께 나오는 대상과 무슨 성이 있다? 동질성이 있다. 동그라미 쳐줘. 동질성에서 비롯된 무슨 감정? 연민의 감정. 다 알려줬네. 시적 상황 알려줬지. 시적 화자 대상 알려줬지. 그렇지? 태도까지 알려줬어. 정서까지 알려줬어요. 연민이라는 정서까지 알려줬어. 끝이야 그러면. 자, 그럼 가 먼저 봐줘. 외부와 단절되어 고독한 삶을 영위하던 화자가야 얘들아. 영위하던 화자가야. 그럼 화자의 태도가 바뀔 거야. 그래서 가시 보면은 황혼입니다. 264의 황혼. 요거 우리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야. 황혼, 골방의 의미가 달라져. 골방이 고독했던 공간에서 다른 타자, 다른 존재들을 생각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자, 화자가 하늘에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매개로 달라질 거래. 이때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뭐야? 자연현상이 뭐야? 하늘에 일어나는 자연현상. 가 제목 뭐야 얘들아? 주연아? 황혼, 노을 지는 거. 하늘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 맞잖아. 이걸 보고 달라질 거래. 자, 이걸 매개로 외부 세계의 소외된 존재들에게까지 전심을 확장하고 이들을 포용하려는 타자 지향적인 의식을 보여준다. 주제 나왔어요.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동질감, 연민, 타자 지향, 다른 말로는 인류애. 그래서 가의 주제는 인류애입니다.
자, 나에서는 일제의 다 알려줬네. 강제 이주 정책 옳지. 강제 이주 그러면 고향을 떠났네. 실향민이네. 자, 고국을 떠나 타국을 방랑하던 화자가 유사한 처지의 실향민 옳지. 형광펜 쳐줘. 자, 유사한 처지의 실향민과 조우했대요. 실향민과 만났대. 그럼 나 봐줘. 나의 제목 뭐야? 전라도 가신의 실향민이네 이 사람. 유대감을 형성하는 연대의식이래. 아, 유대감 느낀다라는 건 화자도 누구란 뜻이야? 화자도 무슨 민? 화자도 실향민이란 뜻이야. 자, 보기는 이렇게 읽는 겁니다. 보기를 읽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가 봐줘. 일단 이육사의 제목 황혼이야. 황혼. 아, 보기에서 말한 자연현상이 황혼이었나 보다. 자, 그럼 봐줘. 네 나왔어. 화자. 본문 봐줘. 가시 본문. 네 화자. 골방 공간입니다. 커튼을 걷었어 얘들아. 자, 커튼을 걷고 뭘 맞아들여? 황혼을 맞아들여요. 그럼 커튼은 뭐였어? 나와 황혼 사이를 가로막는? 그렇지, 장애물이었네. 근데 이걸 걷었잖아. 자, 그래서 고독했던 화자가 바뀐다고요. 자,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인대. 황혼이 여기선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왜? 보기에서도 일단 그렇게 나왔고요. 여기서 어떤 마음으로 맞아들여? 정성된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 그럼 긍정이네. 자, 바다에 흰 갈매기들. 자, 흰 밑줄 쳐주세요. 색채 이미지는 언제나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자, 바다에 흰 갈매기들 같이 둬야 얘들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자, 앞에 봐줘. 자,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자, 인간은 어떤 존재? 외로운 존재. 그런데 누구 같이? 갈매기 같이. 그러면은 인간 외로운 존재, 갈매기도 외로운 존재. 그럼 동질성 맞죠? 동질성 맞지? 자, 황혼. 아, 자, 황혼을 뭐로 설정? 대상 또 불렀잖아. 청자로 설정. 청자로 설정. 그럼 말 건네는 어투. 황혼아, 너의 부드러운 손을. 부드러운 손? 의인법 썼네요. 마음껏 힘껏 내밀라. 얘들아, 자, 뭐뭐 할라. 무슨 형어미? 무슨 형? 내밀라. 명령형. 자, 명령형 앞에 봐줘. 자, 명령형, 청유형, 의문형, 화자의 태도 뭐야? 명령형, 청유형, 의문형, 화자의 태도? 의지요. 의지, 강인한 의지야. 그럼 사실 황혼한테 야 손을 내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의 의지야? 화자의 의지인 거야. 다른 존재한테 손을 내밀고 싶다는 의지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얘들아. 왜? 태도는 어마로 어미에서 나타난다. 자, 너의 내 뜨거운 입술. 자, 입술 뭐야? 뽀뽀. 애정이요. 애정. 애정. 자, 맘대로 맞추어 볼 거야. 그리고 너의 품 안에 안긴 모든 것 형광펜 쳐주세요. 모든 존재네. 이 존재들, 특히 소외된 존재들 나올 거예요. 왜? 보기에서 그렇게 나왔다니까? 소외된 존재들 나올 거라니까? 자, 나의 입술 뽀뽀 애정을 보내게 해. 다우. 다우 또 명령형 썼네. 그럼 봐줘. 세 번째 연 봐줘. 저 12성자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중요한 건 에게도야. 에게도. 종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밑줄 쳐줘야 돼.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들에게도야. 그럼 앞에 봐줘.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12성자가 뭔지, 수인이 뭔지, 저문 삼림 속 수녀들이 뭔지 모르겠어. 그럼 봐. 시에서는 비슷한 문장에 비슷한 위치에 오는 애들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 같은 의미야? 그러면 요 세 가지가 같은 의미일 거야. 에게도 앞에 있는 애들이 다 같은 의미일 거야. 이해가 돼? 다 같은 의미. 자, 그러면 네 번째 줄 봐줘. 세 번째 연 네 번째 줄. 의지 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 이 그들이 누구야? 그렇지. 위 앞에 있는 세 개들. 이 그들의 심장 얼마나 떨고 있는가? 그럼 이것들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외된 존재들. 소외된 존재들. 자, 의지가지가 무슨 뜻이냐면 의지할 곳 이런 뜻이에요. 의지할 곳 없는 소외된 존재들이란 뜻이야. 됐어? 다시 설명할게 얘들아. 자, 12성자의 반짝이는 별들. 자, 하늘에 이제
별들 얘기하는 거고요. 종소리 전문 삼림 속의 그윽한 수녀들 어떤 이미지예요? 뭔가 수행하는 이미지죠. 자, 그 밑에 수인이라는 표현, 수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왜 감옥에 갇혀 있겠어? 이육사잖아. 독립운동 하다가. 그렇지. 그러면 이해가 돼? 소외된 존재들. 왜 얘네가 소외된 존재들인지? 자, 밑에 끝나지 않습니다. 자, 고비 사막을 끊어가는 낙타를 탄 행상대에게 낙줄. 밑에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인디언에게라도 밑줄. 자, 에게 앞에 있는 건 다 뭐? 어떤 존재? 소외된 존재들. 그럼 나 하필 왜 고비 사막? 왜 하필 아프리카? 인류입니다. 전 인류. 우리나라 사람들만 위로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전체 모든 인간들을 다 위로해주고 싶은 거야. 자, 황혼아, 너의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그렇지, 늘 항상은 아니지만은 하루에 너에게 햇빛을 받는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야. 왜 지구의 반쪽이야? 앞에 봐줘. 지구가 이렇게 있죠. 해가 여기 있어요. 황혼 받는 거 딱 지구 반쪽입니다. 그래서 지구 반쪽이야.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뭐다? 인류애다. 인류애다. 자, 그래서 내 5월의 골방이 이젠 아늑해. 맨 처음엔 어땠어? 커튼으로 가둬져 있었잖아. 자, 보기에 뭐래? 내가 고독함을 느끼고 있었대. 근데 그때 내 골방이 이젠 어때? 아늑해졌어. 바뀌었네. 골방의 분위기가 바뀌었네. 자, 황혼아, 내일도야, 내일도. 자, 오늘도 했고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자, 여기 잘 봐주셔야 돼요. 낙관적인 미래입니다. 왜? 자, 지금 황혼이 또 질 거지만은 내일도 또 올 거잖아. 그리고 나는 내일 또 와서 내가 커튼을 걷게 하겠지라는 확신이 있어. 자, 미래 낙관인 거야. 근데 이게 마지막 두 줄. 그러니까 황혼이 내일 또 올 거긴 하지만 지금 당장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드러나거든. 요기 때문에 미래 낙관이라는 걸 잘 못 찾아. 자, 마지막 두 줄 볼게. 암암이 사라지긴. 뭐가? 황혼이 사라지기는 시냇물 소리 같아서 청각.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봐. 자, 지금 당장 사라지는 건 아쉬워. 그렇다고 해도 바로 위에 내일도 또 오겠지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미래 낙관입니다. 요 두 줄 때문에 엄청 틀렸어. 자, 나의 전라도 가시네도 쭉 볼게요. 자, 알록 쪽에 입 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밑줄 쳐줘. 색채 이미지 나오면 무조건. 푸를 뿐더러 까무스레한 너의 얼굴. 여기서 너 누구야? 전라도 가시네. 옳지. 왜 제목이 전라도 가시네니까. 가시네야. 여기서도 가시네를 뭐로 설정했어? 청자로 설정했어요. 왜 중요해? 가에서도 청자 설정한 게 나와서 그래. 자, 나는 화자 나왔네. 나는 발을 얼구며 발을 얼게 하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뭐? 함경도사네야. 자, 내가 바라보고 말 걸고 있는 거 전라도 사람. 나 저기 북한의 함경도 사람. 근데 이 두 사람 어디서 만나게? 찾아줘. 어디서 만나게? 두 번째 연애 있어. 김이나 찾았어? 김이 찾았어? 어디서 만나게? 은채 찾았어? 찾은 사람. 북간도 술막이요. 북간도 어디요? 중국이요. 그럼 막 보기에서 두 사람 뭐라 그랬어? 무슨 민? 신현민. 그래서 북간도 술막에서 만났네. 이해됐어요? 네네. 자, 그럼 북간도 술막 있는 부분 바로 윗줄만 볼게. 어디서 흉악한 기별, 소식이 뛰어들어올 것만 같아서 두꺼운 벽도 이웃도 못 믿어워요. 신뢰를 잃었어요. 불안해요. 북간도 술막입니다. 여기서 만난 공간이야. 자, 오른쪽으로 와줘. 자, 굵은 글씨만 볼게. 가시네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 얘들아.
일단 너는 가시네야. 너의 가슴 속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 애들아. 길은 보통 삶의 여정을 뜻해요. 그럼 이 그늘진 숲속의 오솔길은 누구의 과거야? 가시네의 과거야. 근데 이 가시네의 과거를 나는 헤매 이 자야 애들아. 내가 나한테 청유형 쓰는 게 문법적으로 맞아? 틀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유형을 썼다라는 건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럼 너의 여태까지의 과거를 내가 헤매겠다는 뜻이야. 즉 과거를 듣고 공감해주겠다는 뜻이야. 자, A 부분 볼게. A 부분 쳐져 있는 부분. 자, 네가 가시네가 두만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었을 거야. 즉 너의 고향 조선 전라도는 가을이었을 거야. 가을이었을 거예요. 자, 또 D 부분 봐줘. D 부분. D 부분. 자, 두어 마디 내가 너의 사투리로. 너의 사투리는 어디 지역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너의 사투리로. 전라도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지금 언젠데? 겨울이요. 겨울. 겨울. 자, 겨울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때 아닌 봄을 불러준다라는 건 뭐 해주겠다는 뜻이야? 위로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전라도 가시네가 전라도 떠나가지고 북한도 술 막 여자가 왜 술집으로 와 있겠어? 팔려온 거야. 피해 피해서 팔려온 거라고. 여기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만났어. 근데 지역은 달라. 그 남자가 되도 않는 전라도 사투리를 해준단 말이야. 그럼 나 어때? 약간 위로되지 않겠어? 그래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라고 나온 거라고요. 자, 손때 수집은 분홍댕기 휘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 어디? 전라도.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즉 해상을 불러일으켜서 위로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 부분. 자,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역시나 겨울이었어. 자, 나는 눈폴에 휘가 마치는 벌판에 우줄우줄이라는 거 성큼성큼이란 뜻이야. 성큼성큼 나설 개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개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깨다. 자, 화자의 의지. 위로해준 건 위로해준 거고 나는 앞으로 나의 고난길을 뚫고 지나가겠다는 의지야. 뭐뭐 할 거다 할 거다. 미래 표현하면 의지예요. 그래서 요거 문제 풀어봐봐. 자, 5분만 쉬고 서양 철학 들어가자. 어렵다 서양 철학.
7번은 끝났습니다. 앞에 보고 문제 풀어, 아니, 채점해줘. 칠, 8번 많이 날라갔지? 7, 8번 많이 괜찮아. 아예 못 풀었어요. 괜찮아. 7, 8번 문제가 많이 좀 어려운데 사실 이게 왜 어렵냐면 일단은 이게 글을 보면은 길어. 겁나 길고 개화의 개념이 한 7번 바뀌어. 그래서 문제가 그러니까 글의 내용 자체가 깊이가 있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정보량을 한 번에 우다다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들 느낌이 들었을 거고 그리고 7번, 8번 둘 다 선지의 내용 자체가 약간 두세 문장을 이렇게 연결지는 듯한 그런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지 자체 해석하는 데에도 굉장히 복잡했을 거고 그래서 뭐라는 거야? 라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에도 중간에 선지 내용을 놓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어렵겠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 그 겨울방학 때 똑같이 풀었던 겁니다, 이거. 기억이 나. 그렇지? 근데 똑같은 문제 틀리지 않았어? 겨울방학에 나경아 얘네 한 번씩 풀었던 건데 아마 똑같은 거 틀렸을 거야. 다시 한번 좀 봐줘. 그러면 자 가부터 볼게. 가의 내용을 보면 자 나중에 이거 써주셔야 돼요. 일단 지금 사진 찍을까? 나 보이나? 쓸 시간 못 줄 것 같아서 찍으라는 거야? 요거 쓸 공간이 없을 텐데 노트 있는 사람은 본인 노트에다 써주고 안 되면 선생님이 이따가 포스트잇 줄 테니까 이따 선생님한테 와서 받아줘. 일단은 가를 보면 자 개화의 개념이 1번부터 7번까지 바뀔 겁니다. 근데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으면 조금 편안했을 거라고 생각해 얘들아. 요즘 자꾸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랑 엮어서 많이 나온다. 일단 특히 한국사요. 자 일단 첫 번째 가의 첫 번째 문단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적사파의 주장은 개학 이후에도 지속되었대. 얘들아 여기 밑줄 여기서 4번에 1번 나왔네요. 첫 줄부터 4번에 1번 나와서 4번에 1번이 뭐래? 개학 이후에는 반대하지 않았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첫 문단 꼼꼼하게 읽으라고 했고 자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일단 개화를 하기는 했지만 개물성모, 화민성소 야 여기 어려운 말 나와서 여기서 문제 나올까 했지만 사실 나오지 않았어. 앞글자를 딴 개화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행위 밑줄 쳐주세요. 통치행위로서 개화를 사용을 했었던 거야. 자 지식 확장과 그럼 통치자는 당연히 요 통치자 대통령이나 왕 요런 사람들이 될 거고요. 피통치자는 일반 백성들이 되겠죠.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한 게 개화였대. 잘 봐줘야 돼. 개항 이전에는 개화라는 게 통치자의 통치 행위였대. 자 개항 이후 바뀌었어. 그럼 이전과 이후에 뭔가가 조금씩 달라질 거야. 자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지만 계속 반대됐다 그랬지.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의 개념이 자리가 잡았고 그렇지. 자 개항 이전에는 개화의 개념이 통치자의 통치행위였는데 이번에는 뭐야? 서양 문명의 수용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걸로 바뀌었네. 자 바뀐 거 물어볼 거예요. 자 이모군란 이후 고종 자 동그라미 1번 쳐주세요. 자 고종에 대한 고종이 생각한 개화 개념부터 나올 겁니다. 자 고종은 자강정책 스스로 강해지는 정책이야 얘들아. 정책 중에 하나로 개화를 가지고 왔던 거야. 그럼 여기까지는 뭐야? 개화가 통치 행위였던 거야. 정책 행위였던 거야. 누가? 고종이라는 왕이. 자강정책을 추진하면서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순보를 발간을 했대요. 자 앞에 봐줘. 한성순보 고종이 한성순보를 발간을 했는데 일단 정책 중에 하나였고 이 한성순보를 발간한 목적은 반서양 정서를 없애기 위함이야. 아 서양 싫어 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바꿔주기 위해서였다고.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인지 풍속의 진보를 이제 꾀했는데 자 인민은 뭐야? 다시 봐줘. 자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고 이 개념에는 밑줄 인민의 국립의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대요. 즉 고종은 그거야. 개화를 정책 수단으로 씀으로써 우리나라 백성들이 독립 주권에 대한 인식을 알게 하는 거. 알게 하는 거에 목적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뭐야 5번이 틀렸어 얘들아. 5번 선지 다시 봐줘.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민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틀렸어. 이미 한성순보에서 개화, 주권 관련이 있었어. 자, 또 다시 고종의 한성순보 다시 와줘.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자, 아직까지도 통치자가 왕입니다. 고종이야.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국가의 진보를 달성하는 의미도 담겼대요. 자, 두 번째 여기서 앵스러웠을 거야. 개화당의 한 인사 누군지 얘기를 안 해줘. 너무 불친절해. 자, 개화당의 한 인사입니다. 그냥 개화당의 입장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동그라미 2번 개화당은 개화 개념을 뭐라고 했냐면 성문화된 애들아. 요 단어 알고 가자 얘들아. 성문화됐다라는 건 문서화됐다는 뜻이야. 문서화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법조문, 우리나라 국가로서의 자질 이런 것들이 문서로서 정해져 있었다고. 자, 요거 서양에서 온 겁니다. 자,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자,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야 밑줄. 자, 아직까지도 개화를 뭐로 쓰고 있어? 통치 방식으로 쓰고 있어. 변화를 내포하는 거였고 그는 개화의 실행 주체를 자 여전히 왕입니다. 형광펜 쳐줘. 자 그냥 왕 아니야? 여전히 왕이야. 힌트 준 거야. 그러면 고종 때도 개화당 때도 실행 주체는 누구야? 왕이라고 계속 본 거야. 자 이건 언제 바뀔 거야? 갑신정변 때 바뀔 겁니다. 자 여전히 왕으로 시작했고 개화 실행 주체로서의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에서였대요. 갑신정변 3번 써주세요. 동그라미 3번. 자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의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자 통치 방식이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또 개인의 사욕 밑줄 쳐줘.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상징되었대. 자, 봐줘. 이후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할 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뭐야? 개화는 뭐의 표상이었대? 갑신정변 때 개화는 뭐의 표상이었대? 개인의 사욕. 그렇지. 요거네. 요거. 앞에 봐줘. 자, 요게. 자, 요게 부정적인 이미지였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육일준이 서유 견문을 썼네. 밖에 안 나와요. 육일준의 서유 견문 단 2줄 나옵니다. 자, 육일준은 서유 견문을 저술하여 개화 개념에 덧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떼어내고자 했다. 자, 이후 가는데 다시 또 5번이야. 자, 육일준의 서유 견문이 4번, 또 5번이 대한매일신보. 얘들아, 신보는 신문이요. 자, 신보는 개화 개념을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했대 얘들아. 자 실행 주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 고종 때는 왕, 개화당 때도 왕, 갑신정변 때는 왕이 아니야 에서 여기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실행 주체가 왕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 전체다로 바뀐 거야. 됐어요. 네, 자 그래서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대요. 왜 그러야? 왜 그래?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뭐 나와? 을사늑약 나오잖아. 아, 일제강점기였어. 자, 을사늑약 이후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는데 자, 6번 써줘. 자강회. 자강회. 자, 한국사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자강회가 뭔지 알 거야. 자,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의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서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는데 앞서 문명화, 여기서 문명은 서양 문명이겠지. 먼저 근대화, 서양화, 문명화를 이룬 누구의 지도?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자강회야.
여기 어려웠을 거야. 이들은 즉 자강해 사람들, 일본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한 요 사람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대. 자, 요 부분 덜컹거려서야 돼. 여기서 한번 생각하고 가자 얘들아. 그러면 앞에 봐줘. 자강회가 말하는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는 지금 누구야? 누구야? 국민이요? 진짜요? 먼저 근대 문명을 도래한 누구? 일본. 일본.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덜컹했어야 돼. 그럼 봐봐. 잠깐만. 여기서 문장 어려워.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인식의 증거로 삼았다? 그럼 이 주체가 누군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돼. 그럼 자강회 사람들이 말하는 근대 문명의 주체는 일본이요. 그래서 주체 인식의 증거다? 그럼 우리나라의 주체성은 일본인 거야? 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자,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의 주체성을 간과했다고요. 주체성의 기준은 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야. 밑줄 쳐줘. 어려웠을 거야. 밑줄 쳐줘. 자, 그래서 누가 박은식이 야, 뭔 개소리야 하고 등장하잖아. 자, 박은식이 기억입니다. 자, 기억 밑줄 쳐져 있으니까 박은식의 사상에 대해서 문제 나올 거야. 자, 7번 박은식은 근대 국가의 건설과 옳지. 자, 앞에 자강에서 얘기한 근대 국가의 건설. 맞아. 그래, 그거 해야지. 그런데 새로운 주체 형성. 여기서 새로운 주체 형성이 왜 필요한데? 그렇지. 일본을 상정을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 민족만의 주체성이 없다며. 그러니까 새로운 주체 형성을 한 거야. 그래서 민족성이요. 그래서 박은식 때 민족성 얘기가 나와. 덜컹덜컹 거렸어야 돼 얘들아. 시간이 걸려도 꼼꼼하게 읽었어야 돼. 자, 박은식은 근대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 형성에 주목하여서 문명에 대한 견해를 새롭게 제시했대요. 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인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해. 맞아. 그런데 문명의 정신적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재요. 유학이 뭔데? 우리의 전통이요. 유교, 우리의 전통. 전통적인 민족성을 재구성해서 새롭게 만들어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박은식이야. 자,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 그는 생존과 평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가 시급한 것 맞아. 자, 이 과학은 어디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서양에서 받아들여야 해. 자, 생존과 평리 증진 급해. 그렇지. 서양에서 과학 받아들여야 돼. 급해. 맞아.는 인정. 자, 그런데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 이게 뭐야? 철학. 이게 정신적 측면의 철학을 위해서 철학 또한 필수적이다. 철학 뭐 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학을 재구성해야 된다. 자,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밑줄 쳐줘.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인 흐름이야. 봐봐. 앞에 봐. 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 중국, 일본, 베트남 요런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민족성, 전통적인 자질, 정신적인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대. 그래서 나의 어느 나라 얘기 나와? 그래서 중국 얘기 나오는 거야. 나가 얘들아 주제 통합이잖아? 서로 다른 글이 같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연결성이 있을 거라고. 그럼 가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나에서 중국 얘기 나오는 거야. 그럼 중국에서도 똑같은 얘기할 거야. 야, 서양 건 받아들여야 돼. 아니야. 정신적인 거 따로 생각해봐야 돼. 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자, 그래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인 도덕 수양의 주체. 그렇지. 유학이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유학이니까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까지가 가의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서 문제 나올 겁니다. 박은식. 이 새로운 주체 형성이 뭔지, 이 물질적인 것과 철학적인 적 어떻게 하자고 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고, 요것과 비교해서 나의 여기 천두쇼 얘기 나올 거야. 자, 그럼 나 봐줘. 중국이 서양과 과학의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는 아편전쟁이 이유였대요. 자, 앞에 봐줘. 자, 아편전쟁 때 졌지. 져서 서양에서 야, 기술 수용하자 하고 반세기에 걸쳐서 기술을 수용을 했대. 근데 청일전쟁에서 대패. 완전 져버렸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야, 기술만으로는 안 되겠다.
정신적인 것도 서양에서 수용하자라는 이야기가 확산되기 시작했대. 그게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었어. 자, 그럼 두 번째 문단부터 세 명의 학자가 나올 거야. 자, 첫 번째 옌푸요. 옌푸. 자, 옌푸는 앞에 봐도 국가 간의 양육 강식에서 승리하는 거야. 이게 목적인 거야. 이 국가 간의 양육 강식 경쟁이 뭐야 지금? 두 글자로 하면 전쟁이야. 전쟁이요. 그래서 뒤에 계속 1차 대전, 1차 대전 계속 얘기가 나와. 자, 전쟁.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 이 정신 자질은 과학적인 사유 능력이래. 그럼 봐줘. 몇 번째 줄이냐면은 자, 옌푸 나오는 9번째 문단에서 4번째 줄. 자, 그에게는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인 변혁은 뿌리내릴 수 없는 거였대. 여기 안 걸렸어? 갑자기 정치 얘기가 왜 나와? 정치 변혁 얘기가 왜 나와? 여기 그냥 넘어갔으면 안 돼. 아, 옌푸는 요거 봐줘. 이 과학적인 사유 능력 정신을 왜 수용해서 가지고 오자고, 아니 서양에서 가지고 오자고 했을까? 결국에는 정치 변혁이 목적이었던 거야, 이 사람. 정치가였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정치 변혁? 갑자기 얘기 나왔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천도슈 얘기할 때도 민주정치 나오잖아. 그럼 연결 지어야 돼. 자, 여기서 옌푸가 말한 정치적인 변혁은 뭐야?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변혁이었던 거야. 그럼 옌푸는 서양에서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가지고 오자라는 건 결국에는 민주주권을 가지고 오자는 뜻이야. 이해가 돼? 여기서 덜컥 했었어야 돼.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정치 변혁 갑자기 왜 나오지 싶었어야 돼. 그럼 봐줘. 자, 그는 인과 실증 방법이 뭔데? 과학이요. 과학, 인과. 실증,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거 과학.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고 파악하고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된다. X 쳐줘. 전통 학문 X야. 자, 옌푸는 결국에는 전통 학문에서 벗어나야 된다. 다 과학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편두수는 한 걸음 더 나가지. 얜 전통 학문뿐만이 아니라 전통 문화 자체를 나쁘게 봐. 자, 그의 입장은 다시 옌푸 두 번째 문단 밑에서 첫 번째 줄, 맨 마지막 줄. 자, 그의 입장은 1910년대 후반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천도슈에게 이어졌다. 그러면 기본적인 입장은 똑같겠네요. 천도슈랑 옌푸랑. 자, 천도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 지식인들은 과학 근거 위에서만 또 나와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 결국에 이 사람들이 과학적인 걸 가지고 오자라고 한 이유는 민주국가로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똑같은 얘기인 거야. 자, 정신적인 자질, 과학 사유가 전제로 되어야만 정치적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랑 천도슈가 과학 근거로 해서 민주정치 실현을 이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야. 이해돼요? 얘들아.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자,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 방법에 근거한 문화로 보고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통 문화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비판,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다. 즉, 개뻥이다. 자, 주장한 천도슈는 사회와 인간 삶에 대한 이게 뭐야? 철학. 철학. 사회와 인간 삶에 대한 연구, 철학이요. 철학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본 거야. 자,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 죄악이 아니다. 즉, 과학을 잘못 사용한 거지 사람이 잘못한 거지 과학 자체는 문제가 없어 라고 본 거예요. 자, 한편이야. 이제 반대 얘기 나올 거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했던 장쥔마이는 자, 3번 장쥔마이 얘기 나와.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이 뭐야 여기서? 과학이 불러일으킨 역작용이 뭐야? 1차 대전. 1차 대전을 보고 왔다며 장진마이가. 자, 그럼 과학의 역작용은 1차 대전 목도한 후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 즉 철학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면서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대요. 그러니까 과학 발전하면 뭐해? 전쟁만 일으키는데 라고 생각한 거야. 자,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인 위기가 뭐야? 얘들아 정신 차려. 자,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인 위기가 뭐야 지금? 1차 대전. 1차 대전. 이 1차 대전이 인간의 책임 부재, 즉 책임 의식 부재,
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 장진마이는 과학적인 방법을 부정하진 않았어. 6번에 3번. 둘 다 과학적인 방법을 부정하진 않았어. 여기 6번에 3번. 인생관의 문제, 즉 철학, 정신적인 문제는 과학 방법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게 천두시와 장진마이의 차이입니다. 자, 그는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구분했대. 과학 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서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다. 밑줄 쳐줘. 자, 전통 가치관을 수호해서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본 거야. 그럼 봐. 쌤 5번, 6번을 설명했기 때문에 7번, 8번만 설명할게요. 자, 7번 봐줘. 이거 정답률 30%밖에 안 돼. 아마 선지 분석에 헷갈렸을 것 같아.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없는데 선지 분석에 좀 헷갈렸을 거야.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봐줘. 자, 기억은 박은식이고요. 니은은 천두슈입니다. 자, 그럼 봐. 기억 봐줘. 2번 봐줘. 2번. 7번에 2번 선지. 자, 기억은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 그 말인 즉슨 인식의 주체가 어디다? 일본이다. 라는 인식에 니은 천두슈는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야. 자, 기억도 반대, 니은도 반대입니다. 그럼 봐줘. 이게 맞는 말인지. 자, 박은식이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 즉 일본이라는 인식에 반대한 거 맞아? 네, 맞아요. 자, 니은 천두슈는 철학이 과학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한다라는 건 근거할 수 있다란 뜻이지. 봐봐. 철학도 과학에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천두슈 맞잖아. 맞는 말이에요. 이건. 이게 이중부정이 일어나서 없다는 생각에 반대한다라는 거 있다는 생각이야. 맞는지 봐줬어야 돼. 이런 식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8번도 잠깐 볼게. 자, 8번의 보기를 보면 8번의 정답이 1번이요. 이게 정답률이 20%밖에 안 됐어. 자, A마을은 가난했지만 전통문화와 공동체 삶을 중시하며 이웃 마을들과 조화롭게 지냈대. 오래전 정부는 마을의 경제 발전이 목표입니다. 밑줄 쳐줘. 그래서 2번 선택한 친구들이 좀 많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자 2번 선지 봐줘. 8번에 2번 선지. 자, 가에서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이 내포한 개화 지향점은 통치 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지. 여기 통치 방식의 변화를 위해서 개화를 이제 수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의 개화당이었어. 그런데 보기 봐줘. 정부가 생산 기술을 도입하려고 한 건 뭘 발전을 위한 거야? 통치 변화야? 경제 발전이야. 그러니까 다른 게 맞지. 다른 게 맞는 거야. 목표가 다른 게 맞는 거야. 그럼 다시 보기로 와줘. 보기에 A마을 설명 네 번째 줄, 보기 네 번째 줄. 자, A마을 사람들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즉 반감이 있어 없어? 없어. 서양 문화에 대한 반감 없어요. 자, 했지만 자신들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한 거야. 반감이 있는 게 아니라 확신이 부족한 거야. 자, 이에 정부는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 자, 요게 목적이에요. 독려하고자 하는 게 목적, 즉 확신을 주고자 하는 게 목적 위해서 마을의 역량으로 달성할 수 있는 미래상을 지속해서 홍보했대요. 자, 홍보의 목적은 반감을 없애는 게 아니라 독려하기 위한 겁니다. 확신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1번 봐줘. 자, 1번 가에서 한성순보를 간행한 취지는 뭐야? 반서양 정서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보기에서 정부가 계속 홍보한 취지는 뭐야? 확신을 주기 위해서야. 취지와 부합한다. 틀렸어. 다릅니다. 각각의 취지가 다릅니다. 보기를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돼. 그래서 깊이 있는 내용은 안 물어봤지만 피상적인 정보량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했을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4번 선택한 친구들도 많아서 4번만 볼게 얘들아. 8번에 4번 선지. 나에서 옌부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술과 정신적인 자질을 강조한 거 맞지? 자, 기술 플러스 정신 자질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봐줘. 그래서 보기에서 마을이 기술 수용만을 중시한다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겠다고 보겠군. 맞는 말입니다.
옌푸는 기술만으로 부족해 정신자질도 받아들여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요 마을이 정신자질 없이 기술만 수용한다면 이길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 괜찮아요? 나머지 선지는 쌤 둘 대충 봤을 때는 요 다른 거 선택한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갈게. 얘들아 우리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 심청전을 지금 그 5분 만에 나가야 돼. 자 심청전을 5분 만에 나가야 되는데 자 22쪽 봐줘 심청전. 심청전은 얘들아 이게 보면은 21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데 25년 수특에도 나왔고 그 전에 한 번 더 어디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있어. 우리 심청전과 춘향전의 차이는 알지 얘들아? 춘향이는 남편이 누구야? 춘향이는 남편이? 몽룡이 그렇지 몽룡이. 자 춘향전은 춘향이와 몽룡이의 사랑 얘기, 견사또가 막 방해를 하지만 사랑 얘기. 자 심청전은 심청이 뭐야? 심청이 뭐야? 효녀. 인당수에 몸을 던져서 우리 이제 장님인 아빠의 눈을 뜨게 하고 싶은 그런 효녀란 말이야. 너 심청전 있냐 이거? 응. 자 그럼 봐줘. 자 스토리만 얘기해줄게. 전반적인 스토리를 알면 돼요. 자 앞에 봐줘. 자 소설 완파처럼 들어줘. 숙제 문제는 숙제. 그 심청이가 사실 중국 사람인 거 알아? 송나라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었어. 자 사실 고전소 우리나라 소설의 대부분의 배경은 중국입니다. 자 중국의 이제 심봉사. 얘들아 봉사는 누가 뭐 어디가 안 보여?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봉사라고 해. 자 심학규라는 사람이 봉사였어. 봉사. 그래서 우리가 신봉사 하는 건데 신봉사가 부인이랑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 자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에서 예쁜 선녀가 내려와서 제가 그대에게 딸이 될게요 하고 그런 꿈을 꾼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내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고 며칠 있다 죽었어. 아기 낳고 나와서 죽었어. 그래서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얘들아 어떻게 그 딸아이를 키워.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은 고생을 한단 말이야. 동네 돌아다니면서 젖동량해. 뺨 많이 맞았을 거야. 성추행이니까는 막 젖동량하고 다니고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심청이를 15살까지 키웠어. 심청이는 알아. 우리 아빠가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거 알아. 그래서 다른 집 부잣집에 그 심부름을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야. 자 어느 날 밤이 됐는데 심청이가 집에 안 오네. 그래서 신봉사가 딸내미가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밤에 나갔다가 어떻게 강물에 빠져버렸어. 그걸 지나가던 보은사라고 하는 절의 스님이 건져주는 거야. 자 건져주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해. 그거 눈 뜰 수 있는데 고질병 아닌데. 그래서 어떡해요? 나 구해준 사람이잖아. 마음이 동하는 거야. 어떡해요? 하니까는 그거 그 부처님한테 공양미 얘들아 쌀을 바치는 거야.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부처님이 눈 뜨게 해줄 수 있다. 할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신봉사가 혹 해가지고 그걸 덜컥 계약을 해. 집에 와서 끙끙 앓기 시작을 하는 거야. 공양미가 지금으로 치면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공양미 300석의 가치가 1억 5천만 원이야. 우리 집 거진데 1억 5천만 원이 어딨어. 그래서 밤새 끙끙 앓으니까는 심청이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근데 봐. 우리 그냥 보통 생각하면은 야 그냥 그 공양미 안 바치고 눈 안 뜨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그거는 신이랑 계약을 한 거야. 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눈 못 뜨는 걸로 끝나지가 않아. 정말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심청이가 안 되겠다. 안 그래도 우리 아빠가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몸을 팔아서라도 300석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뱃사람들이 뱃일을 나가면 정말 많이 죽었잖아. 그래서 1년에 한 번 깨끗한 처녀를 바다에 바치는 제사를 지내면은 용왕이 1년 동안 보호를 해준대. 그런 제사에 심청이가 팔려가는 거지. 그래서 300석 보내주기로 하고 보내고 심청이가 인당수라는 불에 빠진 거야. 근데 심청이가 아빠한테는 차마 사실대로 얘기를 못하고 그 나 일하고 있는 부잣집 있잖아 아빠. 거기서 나를 수양딸로 삼아주고 300석을 보내주는데 너무 잘됐다 해가지고 얼마나 잘됐다고 막 그래. 심청이가 막 울면서 아빠의 마지막 준비를 하고 갑니다. 신봉사는 나중에 알아요. 심청이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몸을 던졌다라는 거래. 근데 눈을 못 떴어.
자, 그때 심청이가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서 용왕을 만나요. 오, 거기 가니까는 죽었던 우리 엄마도 선녀가 되어서 있네. 자, 막 놀다가 야, 너 아직 안 죽었으니까 가야 돼 하고 용왕이 연꽃에 심청이를 이렇게 예쁘게 싸가지고 올려보내. 근데 그때 황제의 왕비가 죽은 지가 얼마가 안 됐어. 근데 마침 꽃을 좋아한다네. 그 연꽃을 본 바다 사람들이 야, 이거 황제한테 바치자 해서 황제한테 보내.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이제 예쁘게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열리더니 심청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와, 하늘의 여자 예뻐 이래가지고 부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심청이를 위해서 황제가 이제 봉사들만을 위한 맹인 잔치를 열어줘요. 맹인 잔치 3일이었는데 마지막 날까지 신봉사가 안 와. 근데 당시에는 심청이가 아버지 이름 한자를 잘 몰랐어. 명부를 보고도 우리 아빠인지 몰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아빠 진짜 안 오나? 아니면 눈을 떴나? 아, 죽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날 신봉사를 봐. 이제 3년이 지났어. 신봉사가 여기까지 오는 길에 고생을 진짜 많이 했거든. 막 사기도 당하고 막 그래. 얼굴이 사갔으니까는 혹시 처자가 있나? 하고 물어봐. 그랬더니 제가요 사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우리 아내가 죽고 제가 딸을 요렇게 해가지고 키웠는데 우리 딸 나 때문에 인당수에 빠지게 되고 눈도 못 뜨고 이러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는 심청이가 아버지! 하고 해서 둘이 만나. 그때 신봉사가 뭐? 아빠라고?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떠. 그때 눈을 뜬다. 근데 처음에 심청이 낳기 전에 뭐 꿨다고? 꿈에서 누구 봤지? 선녀? 꿈에서 본 선녀 얼굴이 심청이 얼굴인 거야. 자, 그렇게 끝나는 소설이 심청전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알았으니까는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아서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숙제. 일단 요거 2교시까지 수업 듣고 얘들아 스프링 전체 36쪽 제외하고 문제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1교시 때 애초부터 내고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이름 꼭 써놔. 알았지? 내고 들어올 겁니다. 우리 숙제 검사 어떻게 하는지 알지? 조교쌤이 다 확인할 거야. 그리고 채점 오답까지가 숙제. 응?